안녕하세요. 12월 20일 밤 10시 40분입니다. 간만에 코인 한번 볼까요? 요즘 오늘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코인은 계속적으로 좀 안 좋고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억눌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코인이 조금 요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은 12월 초까지만 해도 좋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이상하게 월 초에는 좋다가 꼭 월말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어, 일단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인상하는 바람에 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금리를 3번 인상한다고 FOMC 연준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 3번이 언제가 될지를 모른다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고, 그래서 위험자산인 이제 코인과 주식이 지금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어쨌든 테이퍼링은 3월 달에 조기 종료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3번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리고 갑자기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 갑자기 인상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충격적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리가 0.25% 올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자산 운용사라든가 어마어마한 돈을 또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자라는 게 그 0.1%, 0.1%의 이자라는 거라든가 채권 이런 거에는 엄청난 금액이죠.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은 천억을 굴리는 자산 운용사가 채권에다가 만약에 넣어놓는데 거기 금리가 0.1% 오른다. 그러면 천억이면은 10%가 100억이고 1%가 10억이고 0.1%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무시 못 한다는 거죠. 뭐 주택 대출 이자도 마찬가지죠. 조금 오르면은 그 금액이 상당히 이자에는 타격이 큰 것처럼 이런 금리 올리는 게 상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 거는 금액 액수가 클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낮다라고 해도 그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도 엄청나다는 거죠. 특히 그 대출을 끌어다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기술주 같은 경우는 다 대출을 끼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잖아요. 아무리 돈 잘 버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초기에 성장하는 회사들은 물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을 수도 있지만 한참 성장할 때는 계속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SKC가 돈을 흑자를 계속 내는 기업인데 왜 산업은행에다가 1조 5천억을 이렇게 빌려서 동박시설 이런 데 투자를 할까요? 그 회사가 성장을 계속 하려고 하면 돈을 빌려서 새로운 곳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주는 여파가 상당히 그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미크론인데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확진자 수는 사실 크게, 왜냐면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셧다운 대륙 봉쇄하고 있죠. 유럽에 지금 대륙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저기 위험 자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코인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코인으로 오프닝을 하는 이유는 에어드랍과 스테이킹을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락장에서 리플과 스텔라 이런 것만 조금 두 개만 미미하게 오늘 리플이 1100 얼마까지 갔었는데 1135원까지 갔었는데 뭔가가 조금 분위기만 좋았다면 조금 더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크리스마스 날 새벽 5시에 리플 보유 대상자로 상대로 솔로제닉을 에어드랍 하죠. 오늘 코인원에도 공지사항 떴고 업비트는 공지사항 뜬지 좀 오래고요. 아직 비스는 아직 안 떴던데 어쨌든 솔로제닉을 에어드랍 한다는 게 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스테이킹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저도 스테이킹이라는 걸 이제 하드왈렛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오늘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작년 겨울에 리플 보유자들에게 그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스파크 에어드랍이 좀 지연되면서 송버드라는 걸 먼저 올해 그 에어드랍을 줬거든요. 작년 12월달 스냅샷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송버드는 이제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송버드를 이제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위임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아침 6시에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아침 6시에 캡처한 거고, 그 다음에 낮에 11시 2분에 캡처한 겁니다. 낮에 11시 2분에 캡처한 거고, 그 다음에 오후 한 5시쯤 캡처한 건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에이다 전자지갑 요로이에다가 제가 에이다를 전송시켜서 또 그 스테이킹을 하는데, 그게 또 용어가 에포크라는 용어를 쓰던데, 처음 에포크 다음에 플러스 4. 그러니까 에포크가 5번 일어나면은 그 리워드라고 할까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연이율이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원에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코인원에는 스테이킹이 이렇게 클레이턴, 코스모스, 테조스 이렇게 있고요. 데일리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퀀텀도 있고, 카바도 있고, 트론도 있고, 클레이턴도 있고, 이렇게 일단은 걸 참고하시고, 나는 뭐 일단 매매를 안 하겠다. 지금 뭐 당장 가격이 내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서 팔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서 수량을 불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잠시 코인은 그 에어드랍 소식, 솔로제닉, 그 다음에 스테이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아요타를 하시는 분들은 아요타도 지금 뭐라고 할까, 스테이킹을 하는데, 그 스테이킹에서 보상해주는 게 SMR이라고 합니다. 시머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하는 거를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고, 12월 16일 날. 그래서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설명이 쫙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아요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안드로이드 폰의 모바일 앱은 없더라고요. 안드로이드는 없고 윈도우즈, 그러니까 PC 버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이어플라이라는 월렛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건데,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제 뭐 시작하면은 스테이킹을 해서 SMR이라는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공지가 떴습니다. 뭐 트위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로 이제 이 시머 네트워크라는 데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 시장은 뭐 상당히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륙 봉쇄, 각국에서 봉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도 최고치를 찍고 있고, 중증 환자도 많아서 병실이 부족하고, 뭐 각종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겪었던 그런 일련의 사항들과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위험 자산들이 아주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선물은 약간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2% 넘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 거고요. 유럽도 초반에는 2% 넘게 떨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다 팔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1.81, 1.07 이렇게 떨어졌고, 중국은 지준율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 중국은 이제 돈을 풀고 있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은 돈줄을 째고 있고, 다른 나라 영국도 돈줄을 째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만 유일하게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뭐 금리를 내리면 시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석을 해서 내리고,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 해소된다고 해서 내리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신호를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고, 참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요. 어쨌든 아시아 시장도 안 좋고 지금 유럽 시장도 낙폭을 조금 만회하긴 했지만 조정 장세다. 그리고 미국이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벤트는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발표에 의해서 내일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 2가 반도체 기업이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상장된 기업들의 많은 상장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잖아요. IT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을 오늘 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오늘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190원. 조만간 1200원까지 오를 기세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항공주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못 나가지만 환율도 비싸고 유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4.1% 떨어지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참 악재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화물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이 재무제표상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가 안 올라갑니다. 예. 저는 그 회계 장부 좀 믿기 어려워요. 아무리 항공 화물 운임이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실적이 흑자를 낸다? 아니 그 공항에 저기 있는 비행기들의 그 나가는 고정비가 상당할 텐데 아무리 잘 버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회계에 그 흑자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합니다. 뭐 어쨌든 그 뭐 회계사들이 잘 회계 그 감사를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기회비용상으로 봐서도.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었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보시면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 팔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 팔고 개인만 지금 뭐 1조 넘게 1조 861억 샀죠. 그래서 코스닥은 뭐 115억 사고 기관이 코스닥은 좀 샀네요. 선물도 외국인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선물 다 팔았네요. 예. 어쨌든 이 정도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여기 띄워놓은 게 뭐냐면 진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입니까? 3,760만 주를 샀습니다. 3,760만 주. 개인은 3천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은 660만 주를 팔았습니다. 660만 주 사. 이 외국인은 왜 이렇게 줄곧 팔았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줄기차게 팔았잖아요. 올해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줄기차게 팔은 것도 있겠지만 왜 갑자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반등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올랐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사모았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은 참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팔기 시작한 시점에 외국인들은 샀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노래 가사인데 The winner takes all이라고 있잖아요. 승자가 다 가진다라는 거죠. 그 돈에 그 거래되는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도박장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시장이라든가 돈은 나눠 가지지 않는다. 누가 그랬어요. 돈은 나눠 가지지 않는다. 승자가 다 가진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개인을 떨구는 거예요. 개인을 떨구기 위해서 주가를 내리고 개인들이 그런 공포 두려움에 의해서 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관이나 세력들을 사모아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그래서 돈은 나눠 가지지 않는다. The winner is takes all. 예. 승자가 다 갖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뭐
뭐 이게 뭐 꼭 정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말도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보면은 뭐 SNK는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주식 매수가가 37,000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틀 상한가를 갔고, 이 코이즈는 뭐 2차전지 소재를 대량 생산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5일째 상한가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이게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여튼 5일째 상한가, 이게 뭐 2,000원 하던 게 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세력의 농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신소재 대량 생산이 가능한다고 해도 이게 5일 연상을 찍는다는 거는 세력이 붙은 거 아니라고는, 그 말고는 설명이 좀 힘듭니다. 예, 설명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에서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세게 갔고, 현대공업을 정상적으로 제가 이제 뭐 봤을 때는 이제 현대공업이 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공업이 어제 나온 뉴스인가요? 그 현대차에서 G90을 신차 사전 계약을 받았는데 첫날에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12,000대를 받았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내장재를 공급하는 현대공업이 오늘 주가가 8,600원까지 갔다가 윗골을 좀 달았네요. 한국 BNC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 있고, 자이언트 스텝은 유무상증자와 관련돼 있는 거고, 어쨌든 뭐 다 알 수는 없고요. 하여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게 꼭 올라옵니다. ETN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예, ETN, 예,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뭐 사실 쳐다보지도 않고요,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제 증권사의 농간에 의해서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되도록이면은 안 ETF 정도는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ETF는 괜찮은데, ETN은 저는 사실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가 동진세미캠입니다. 두 번째 현대공업 다음에 두 번째가 동진세미캠. 물론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 뭐 이런 거에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 어쨌든 유무상증자 이벤트로 해서 저렇게 간다라는 거는 참 손이 안 갑니다. 예,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들을 이런 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개발해서 뭐 삼성전자하고 같이 개발해서 뭐 품질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에 오늘 세게 갔습니다. 예, 37,8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어, 그리고 레몽레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인데, 드라마 만들고 뭐 이런 자회사인데, 이 지금 오늘하고 내일 IBK 증권에서 저기 청약을 받죠. 청약을 받고 있는데 왜 거래가 되냐? 그러니까 정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뭐 KOTC 시장이라든가 코덱스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다는 거죠. 툴젠이나 옛날에 그 뭐 시그넷 EV처럼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들어온 게 이제 뭐 신승이엔지도 있지만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 경인양행이 이제 오늘은 무슨 친환경 소재로 만든 장갑, 의료용 장갑 때문이라고 뭐 뉴스에 났던데, 그것보다는 저는 아까 동진세미캠의 그 EUV 포토레지스트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경인양행이 EUV 포토레지스트 이런 거가 포토레지스트 이런 게 일본 그 반도체 회사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아까 어떤 모 방송에서 저기 또 증권 전문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기억이 났는데, 올 초인가요? 올 초인지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고 난 뒤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인천에 있는 경인양행 공장 찾아가가지고 뭐 미팅하고 뭐 그런 뉴스가 몇 번 났잖아요. 경인양 찾아갔다는 뉴스가. 그때 주가가 좀 갔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얼핏. 근데 원래 이제 이 사카린하고 염료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던 회사인데, 반도체 쪽으로도 눈을 돌려갖고 지금 하고 있는 회사죠. 경인양행이. 원래 사카린으로 좀 유명했었죠. 사카린. 그리고 이전에 2019년 7월 달에는 11,000원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 29일도 1,700원 정도 찍었고, 요때도 이제 8월 달에도 1,400원 정도 찍고, 그 뒤로 쭉 내려와갖고 지금 거의 뭐 6, 7천원, 6,000원, 오늘 7,200원까지 갔죠? 6,000원, 5,000원, 6,000원 밑으로도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뭐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벌써 이제 작년에는 실적이 워낙 안 좋았고요. 지금 2019년도 실적을 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은 좀 거래를 해보시라고 실적 체크해 보시고 제가 반도체 지금 뭐 조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뭐 조금 오래 가져간다고 그러면 만 원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인양에. 윌링스 일진 파워, 뭐, 윌링스는 이제 충전기, 일진 파워는 이제 원전, 뭐 그런 거하고 관련된, 일진 바이오는 이제 저장고, 그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그 저기, 바이오 관련된 저장고, 샘플이라든가 뭐 그런 거 보관하는 저장고, 그고요. 송원산업, 또 오늘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송원산업하고, 그 송원산업이 그 뭐냐, 여기 오늘 또 있는 게 있는데, 송원산업이 그, 저기, OLED 하여튼 뭐, 그거하고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OLED. 어, 여기 송원산업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스도 오늘 있었고, 송원산업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왜 안 보이나요? 아까 낮에는 거의 상승률이 송원산업하고 비슷하게 보였었는데, 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어쨌든 예, 송은산 말고 또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야스 말고 N 뭐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어쨌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면은 아까 동시세미컴 나왔고요. 썬데이토즈 나왔고요.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하는데 인수대금을 좀 낮게 합의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쌍용차 인수하는데 인수대금을 좀 낮췄다. 뭐 그런 얘기가 저 뉴스에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LG화학은 뭐 미국장에 전기차주들이 내렸다고는 하는데 LG화학 그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어쨌든 완성 배터리 셀 업체는 다 안 좋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거의 뭐 신저가 같아요. 이게 52주 최저가 같습니다. LG화학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적 분할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나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적으로 그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얼마 전에 다임러도 트럭 사업부 분할을 한다고 해서 무슨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하면 이게 IPO 할 때 물량을 가져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구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기존의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 회사는 2차 전지를 보고 샀는데 물적 분할을 해보니까 2차 전지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IPO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샀는데, 정작 그 물적 분할을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주식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제도상으로 개선해야 된다. 불만이 많죠. 그런 게 SK 이노베이션도 있었고, 근데, 정권 신고서, IPO 한다고 정권 신고서 제출한 기준으로 뭘 나눈다고 해가지고 LG화학은 떨어졌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임러 벤츠의 트럭 사업 분할하는 거랑 LG화학의 물적 분할하는 거랑 비교한 기사도 났었어요. 그거 보고 역시 우리나라 아직까지 제도 개선해야 될 게 많구나. 역시 이 공무원들이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도 보고 외국에 맨날 뭐 국회의원들 그 나가잖아요. 세금을 팡팡 쓰면서 놀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거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치권은 왜 외유를 나가서 좋은 걸 보고 와야 되는데 맨날 놀다 오니까 이런 제도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하여튼 나라의 안 좋은 것들은 정치권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들은 욕먹어도 싸요. 하여튼 또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네, 넘어가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대형주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좀 내렸고요. 넷게임즈는 이제 넥슨 GT하고 합병한다고 해서 세게 갔는데, 초반에까지만 해도 25,850원 세게 갔는데,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다날도 좀 뭐 내렸고, 뭐 NHN 벅스 오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사이클럽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오픈한다고 했는데 오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봐도 좀 뭐 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ETF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많이 내렸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계속적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 어쨌든 뭐 언제까지 그걸 규제를 하고 뭐 하는 분위기가 반전될지는 모르겠어요. 지준율까지 인하했는데 본토 주식 거래소를 살리고 홍콩 거래소는 다 죽일 모양인지 어쨌든 홍콩 요즘 증시는 거의 뭐 바닥입니다. 바닥.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뭐 주식하고 현금 배당으로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나 싶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것도 하락을 했고요. 비덴트가 참 세게 가더니만 역시나 비덴트가 참 세게 가더니만 좀 그러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어쨌든 두나무와 비썸 코리아는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줄어서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개인 대 개인 거래되는 비상장극에 보면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분위기가 일단 안 좋으니까요. 자이언트 스텝은 유무상증자 이슈로 올랐고 이메이드는 뭐 약보합장 상태로 마감했고 그 외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일단 뭐 NC소프트는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NC소프트도 많이 떨었고 음악병동하고 관련된 신성 ENG, SY 뭐 이런 거는 좀 뭐 올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지금 뭐 코로나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확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백신 나노코박스가 베트남 임상 3상에서 효과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그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뭐 위탁 생산인가 뭐 한다고 한 HLV 그룹이 오늘 좀 움직였죠. 그래서 인도 그 자이브디인가요? 그 엔지캠 생명과학하고 관련돼 있는 자이코브디 그것도 뭐 뉴스가 안 나오나 싶기도 한데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차 전지 NHN벅스 10% 넘게 떨어졌네요. 예, NHN벅스.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NC소프트, 크래프톤 다 떨어졌고요. 2차 전지 소재주도 LNF도 오늘 약보합. 하이비전이 이제 자율주행하고 관련돼서 좀 세게 가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네요. 관심 있으신 분 하이비전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신 다음에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비상장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도. 그리고 삼바도 오늘 2% 떨어졌고 램 테크놀로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참, 왔다 갔다 불화수소,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해서 이게 뭐, 찌라시가 돌더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뭐 1.51% 떨어졌고, 덱스트는 1.18. 예. 오늘 전반적으로 뭐 장이래가지고 LX 세미캠, LG 이노텍 이런 것도 세게 가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LX 세미콘 참 16만 3,000 오늘 최고가 찍고 좀 내려왔던 것 같아요. 16만 4,600원이 최고가네요. 어쨌든 정말 세게 갑니다. LG 이노텍과 더불어 정말 가는 종목은 정말 세게 갑니다. 한번 이런 대형주 무거운 주도 한번 갈 때는 정말 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은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게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연준에서 계속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향후 전망,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제3위 그 D램 반도체 업체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3위. 그 D램 값이 하락을 찍고 조금 반등하는 추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실적 발표하는 기간 동안은 조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갖고 실적은 뭐 그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겠지만
이제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일 시장이 좀 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움직임도 영향을 받겠지만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이 어려운 장을 잘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코로나도 계속적으로 2년 동안 지겹게 하고 있지만, 어떤 변이가 나타날 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 내려앉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뭐 델타 변이 계속 나왔잖아요. 뭐 계속 변이라는 게 계속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주저앉다가 올라오고 주저앉다가 올라오고. 그래서 오미크론 또 바이러스도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겠다면 그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냐 봤을 때는, 지금 상의 분위기로 봐서는 IT 반도체 가 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쉬고 있던 2차전지, 그 다음에 친환경은 정책주로서, 그 다음에 수소도 친환경 정책주로서 또 언젠가는 올라올 거다. 뭐 얼마 전에 자율주행이 세게 갔듯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 올 초에도 나왔잖아요. 애플과 이슈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기억 속에 잊혀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이슈라는 거는 그렇게 잊혀질만 하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렇게 쉬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권에서 멀어졌을 때 충분히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사모아 가시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날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 것들을 따라서 짧게 치고 빠지기를 해서 수익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출근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못하죠. 전문적으로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람이야 가능한 거고요.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단타를 쳐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주도주의 흐름을 따라가가지고 아주 짧게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심권에서 멀어진 걸 야금야금 모아가는, 그래서 항상 현금은 있어야 됩니다.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야금야금 모아서 때를 기다려서 오를 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충분히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또 내가 선택한 종목인데 팔지도 않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코인에 대해서는 스테이킹을 한번 제가 하고 있는 걸 짧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재미는 없지만 어떻게든 잘 버티시고, 이럴 때 싸게 싼 종목을 싸게 조금씩 모아 가시는 걸로. 그리고 항상 현금은 보유하셔야 된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